젊은 사람의 줄기세포를 나이 든 사람한테 이식을 해줬을 때 안티에이징 효과가 볼 것이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를 젊은 사람의 지방이랑 섞는다? 내적색이 더 잘 빠져나가니까 치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 콘텐츠에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지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쌓아왔나 봅니다. 대단히 영광이고 흥미롭습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입니다.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상당히 전문 용어인데 근데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알고리즘의 노예인가 봐.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수님 혹시 SNS 하세요? 이제 뭐 인스타도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 경기도 나오고. 하나이글스요? 네. 저희가 수술한 사람들이니까 네네. 저희 이제 또 다른 성형외과 쌤들의 인스타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의학 정보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수술했던 것들을 서로 약간 이제 환자는 노출시키지 않고 공유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쌤들이 이런 수술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검토를 해봤더니 네. 저도 역시 하나이글스 MLB 그리고 저는 악기 영상이 많이 뜨고요. 악기 영상. 네. 그리고 요즘은 바르는 거 안티에이징 막 이런 거 제가 나이를 좀 먹고 그리고 또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썼더니 그게 또 알고리즘이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항노화 외래도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맞으려고 오시는 분도 많고요. 내 얼굴은 견적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 안티에이징이 워낙에 핫 이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노출하는 직업이 아니든 얼굴을 노출하는 직업이든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뭐가 좋네 뭐 무슨 시술을 몇 샷을 했네 막 이런 얘기들이 어떤 모임이든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극단적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예, 저도 기사 봤습니다. 억만장자인데 네. 젊어지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걸로 지금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신하들의 혈장을 이식을 받아서. 맞아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뭐 진시황 때부터 영생의 길이라든지 늙지 않을 시도는 예전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브라이언 존슨은 사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죠. 네. 아들의 피를 뽑아서 내 몸에 넣는다는 시도를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저는 지방 이식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지방 이식이라는 게 이제 몸에 이식을 하면 세포가 죽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줄기세포를 같이 이식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네. 줄기세포를 젊은 사람의 지방이랑 섞는다?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섞는 거예요? 맞아요.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약간 일종의 지방을 살리는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피부 밑에 지방이 엄청 많은데요. 이게 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뗐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처음엔 피가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넣을 때 줄기세포를 같이 섞어주면은 넣어준 지방이 혈관이 빠르게 자라 들어오니까 지방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방 이식하면 1년 지나면 한 50% 정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같이 섞어주면은 훨씬 더 흡수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방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미 결과를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서 하는 지방 이식은 내 지방을 나한테 넣어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지방을 나한테 넣어주면 그 지방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직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면역 거부 반응이라 하는데요. 네네네. 아쉽지만 다른 사람의 지방을 넣어주는 건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네네. 동물로는 실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면역 체계를 네, 속인다? 면역체를 속인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탈세포 지방 연구라는 겁니다. 탈세포요? 네, 탈세포라고요. 세포를 빼버린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아파트의 내용물은 다 빼고 뼈대만 남긴다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 지방 조직에서 세포를 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포를 빼면 뭐가 남아요? 지방 조직에 지방 세포도 있고 혈관 세포도 있고 면역 세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서 빼버리면 콜라겐 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게 탈세포 지방이고요. 그거를 넣어주면 신기하게 거기서 지방세포가 막 생깁니다.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네. 그 라이포석션 네, 지방 흡입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좋은데 좀 써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뭐 하는 지방 은행? 지방은행.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술을 하면 많은 지방이 나오고 그걸 다 버리는데요. 사실 그 지방 안에는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물질도 있는데 현재는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애들 태어날 때 제대열이라는 거를 모으고 뱅킹도 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방도 의료기술 발전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나중에 장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금융. 지방금융. 지금 너무 신나신 모습이 네. 진짜 누가 봐도 열혈 과학자 같으세요.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장원 씨랑 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박사를 했었거든요. 장원 씨도 진짜요? 카이스트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시죠? 네네. 네. 동치키스였죠. 네, 예. 저 학부 때 의과학대학원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갔었어요. MRI 찍으면 상품권을 주곤 해서 네. 다녀오곤 했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거기에 가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성형외과 1호로 갔었고요. 지금은 그죠. 의사과학자라는 용어가 좀 익숙해졌는데 네. 제가 요 전문연구원 갔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입학하니까 저희 대학원장님이 올해는 성형외과도 왔다며 약간 다들 좀 신기했었어요. 몇 학번이신 거예요? 박사로는 2011학번이죠. 저랑 같이 다니셨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네. 박사 10이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가니까 좋죠. 다시 가니 좋은데 의사과학대 코스가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공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여기 환경은 아름다운데 네, 네, 내용은 치열해요. 맞습니다. 그죠? 치열하게 4년을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브라이언 존슨 얘기했잖아요. 예. 아들의 혈장을 아들의, 받는. 네. 아까 젊은 사람의 지방을 이식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70대 분이 20대 지방을 이식을 좀 받는다 그러면은 20대처럼 보일까요? 젊은 사람의 줄기세포를 나이 든 사람한테 이식을 해줬을 때 안티에이징 효과가 볼 것이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20대 때 지방을 뽑아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지방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 지방을 미리 젊었을 때 만약에 뽑아놨다가 네네. 잘 복원해 놓으면 의료기술이 더 발전해서 단순히 그 지방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새로운 장기도 만들고 새로운 재생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방을 어떻게 보관하죠? 지방은 냉동고? 냉동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액도 그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4, 50년 동안 보관하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그게 숙제가 되겠네요. 예.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저는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컨셉인데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지방 연구도 하고 네네네. 림프 연구도 해서 이런 공상과 같은 얘기를 현실화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설득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연구재단이라면 그래? 하고 투자해 볼 것 같습니다. 투자해 주시죠. 네.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성형외과 하면 미용이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어디 글에서 봤는데 성형외과 처음 생긴 게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부상자들을 재건이 메인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성형외과는 미용도 있고요. 이제 재건도 또 하나의 축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재건 성형이 많이 발전했고요. 현재 저희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거는 네. 이제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건하는 건데요. 유방암 수술을 하면 네. 여성분들이 유방을 잃잖아요. 그쵸. 그 네. 잃은 유방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외형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유방을 만듦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사회로서의 회복도 더 잘 되도록 저희가 네네네.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용이라는 거는 그 예뻐지는 건데 예, 근데 재건이라는 거는 그 자신감, 마음까지 회복을 시키는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없거나 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네. 암 수술에서 이제 없어진 부위를 다시 만들어서 일상생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재건 성형 의사의 역할이죠. 근데 이런 유방암 네. 수술을 하고 나면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요? 유방암 수술하게 되면 암 전이를 막기 위해서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걸 떼어내거든요. 네. 네, 림프절을 떼면 림프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도로가 끊어지는 거니까 림프액이 좀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점 팔이 두꺼워지고 옷도 안 맞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렇게 돼요? 영구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림프 부종이라 부종. 하고요. 네. 예, 이제 이 림프 부종에 대한 이제 치료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다시 연결해야 될 네. 것 같잖아요.
사실 이 림프관은 결국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랑 만나기 때문에 팔에서 림프관을 찾아서 그 림프관을 주변의 혈관이랑 연결을 시키면 네네네네. 쌓여있는 물이 혈관으로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하수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림프 정맥 문합술이라고 영어로 LVA라는 수술입니다. 네, 그런 수술을 현재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림프 부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림프관이 굉장히 가늘다는 겁니다. 림프관의 사이즈를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혈관의 사이즈도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수술하는 림프관의 사이즈는 0.3mm입니다. 0.3mm요. 하프심이 주로 0.5mm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보다 가늘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중에 지금 화면에 유명한 잡지죠. 네이처가 떴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있는. 제가 예전에 박사 때 몸담았던 연구실에서 네. 최근에 중요한 논문을 냈는데요. 네이처에 냈어요? 네, 네이처에 냈습니다. 대박. 대박이죠? 네. 치매라는 질환 아시죠? 치매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뇌에 쌓였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잘 때 청소부들이 맞습니다. 나타나서 막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이 있다. 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있거든요. 네. 그 물이 하루 종일 쌓여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데요. 네네. 뇌척수액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네. 저 논문에서 이 목으로 내려가는 림프관이 존재한다라는 네네. 것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을 본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림프관을 이용해서 LV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뇌척수액이 더 잘 빠져나가니까 치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현재 중국이나 이제 미국, 대만에서 임상 연구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네네네. 열심히 연구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아마 치매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치매 수술 이름만 들어도 획기적인가요? 네네네. 치매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네. 너무너무 고무적인 일이죠. 현재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술도 만약에 잘 돼서 효과가 있다면 그런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한 5년, 10년 뒤를 기다려 보시죠. 사실 성형외과라고 하면 재건, 미용 이런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뇌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죠? 잘 못하는데 네. 성형외과의 네. 기술이 뇌랑 연결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아직은 거에서 되게 고무적인데? 네, 되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고요. 굉장히 초기라서 현재는 더 수술도 해보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네네. 림프 수술이 팔다리 붓기 빼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네네. 개선도 일으키는 목적으로 현재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리고 흥미도 너무 있으신 것 같은데 연구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네. 지금은 뭐 탈세포 지방이라든지 지방 줄기세포라든지 림프 연구, 갖가지 연구를 한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30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탈세포 지방 연구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연구 주제 30개 갖고 계신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 하시는 분을 동네 형님일 동네. 줄은 예. 네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디서 마주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타임월드에서 만났어요. 아니면 오리언못. 오리연못이요? 네. 아 오리연못 좋아하셨어요? 뭐 가끔씩 갔죠. 아 정작 가보면 거위가 있다는. 맞아요. 거위가 있죠. 네네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뭐예요? 대표님?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운이에요. 예방할 수 없는. 안 발견해도 되는 암이 있어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너무 재밌겠는데.